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본 홈페이지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출처는 비상교육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지키는 우리들의 온라인 수업 약속입니다. 비밀 채팅과 화면 캡처는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겠죠? 온라인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필수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회원중학교 1학년 9반, 10반 사회를 담당하고 있는 김동건이라고 합니다. 저와의 네 번째 시간에 참여해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예고해드린 것과 같이 소단원 3단원 지리정보와 지리정보 기술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번 시간에 내드린 숙제, 교과서 19페이지 하단에 스스로 학습하기, 그리고 형성평가 여러분들이 잘 풀어주셨는데 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입니다. 1번 문제, 다음 내용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로 표시해보자는 문제인데요. 괄호 1번, 국가의 위치는 위도나 경도를 이용하거나 대륙과 해양을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라고 씌어 있습니다. 국가의 위치를 표현하는 것은 큰 규모의 위치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드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아직 기억하고 계시겠죠? 그리고 큰 규모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은 위도와 경도를 이용하거나 대륙과 해양을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고 설명드린 기억도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기억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괄호 1번의 정답은 네, 5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잘 풀어주셨고요. 괄호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는 하루 동안 360도 회전하므로 북반구와 남반구, 중위도 지역은 계절이 반대로 나타난다는 문제인데요. 북반구와 남반구, 중위도 지역이 계절이 반대로 나타나는 이유는 지구가 하루 동안 360도 회전하기 때문일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구의 자전 때문일까요? 네, 아니죠. 북반구와 남반구, 중위도 지역의 계절이 반대로 나타나는 이유는 지구가 23.5도 기울어진 상태로 자전 아니고 공전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겠죠? 2번 문제입니다. 다음 낱말카드 3장을 보고 공통으로 연상되는 개념은 무엇인지 써보자는 문제였는데요. 경도, 영도. 뭔가 감이 잡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세계 표준시의 기준. 이것만 보고도 좀 감이 잡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영국 런던의 그리니치 천문대. 선생님은 이거 보자마자 감 잡았는데 여러분도 잡으셨나요? 네, 정말 저번 시간에 지겹도록 다룬 개념입니다. 정답은 본초 자오선입니다. 이 본초 자오선 좀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형성평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형성평가입니다. 1번 문제, 본초 자오선의 시간보다 12시간이 빠른 동경 180도 선과 12시간이 늦은 서경 180도 선이 만나는 지점은 어디인가 물어보는 문제였는데요. 본초 자오선을 기준으로 12시간이 느린 지점인 서경 180도 선과 12시간이 빠른 지점인 동경 180도 선은 만나는 지점이고 여기서 24시간의 시차가 발생한다고
설명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 만나는 지점에 명칭을 써주면 되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날짜 변경선입니다. 여러분, 아주 잘 풀어주셨어요? 2번 문제입니다. 시차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한 가지 고르라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정답은 니은입니다. 2014년에 브라질에서 월드컵이 열렸죠. 그 경기를 보기 위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응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브라질보다 시간이 12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브라질 오후 시간이 우리나라에서는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보기 위해서는 새벽에 일어나 응원을 하여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하셨나요? 이해가 끝나셨으면 기역과 디귿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역과 디귿은 위도가 인간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기역, 저희도 지역으로 휴양을 떠나기 위해 얇은 옷을 챙겼다는 이 문장, 과연 맞는 문장일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렇게 설명드렸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고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진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이유는 햇볕이 비스듬하게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했고, 저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이유는 햇볕이 수직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아직 기억하고 계시겠죠? 네, 좋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지역으로 휴양을 떠나기 위해서는 얇은 옷을 챙겨야 합니다. 기역 문장은 옳은 문장이 되겠고요. 디귿 문장. 겨울방학에 오스트레일리아로 여행을 다녀온 친구가 그곳의 날씨는 더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곳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와 남반구는 계절이 반대로 나타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따라서 북반구의 우리나라가 겨울일 때 남반구의 오스트레일리아는 여름이 되겠죠. 그러니까 겨울방학에 오스트레일리아로 여행을 다녀온 친구가 그곳의 날씨가 더웠다고 말했다는 것도 옳은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잘 풀어주셨는데 만약 틀린 게 있는 친구들은 앞에 했던 거 꼭꼭 복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지리정보와 지리정보 기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떠나볼까요? 렛츠 고! 도입 활동입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만화를 잠시 정지 버튼을 눌러주시고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읽어주셨나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여러분? 네, 나리의 일상생활을 담은 만화입니다. 근데 이 만화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지리정보 기술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뒤에 나오는 1번 문제에 나리가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을 준 매체와 기술을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나리가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어요. 이 스마트폰이 어떻게 지리정보 기술과 연결이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버스 도착 시간 안내 시스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4분 후 도착, 7분 후 도착 이렇게 써 있고, 그리고 이 시스템이 이런 멘트도 합니다. 잠시 후 도착 버스는
88번, 500번입니다. 이런 멘트를 하면서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가끔 이 시스템이 짜증을 유발하기도 해요. 선생님이 회원중학교까지 갈 때 타야 할 수 있는 버스가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개의 버스가 10분 후, 15분 후, 13분 후, 길게는 25분 후 이렇게 떠버릴 때는 기계지만 완전 때려주고 싶어요. 이렇게 간혹가다 짜증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버스 도착 시간을 안내함으로써 우리 생활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위 그림에서 나리가 정보를 얻는데 도움을 준 매체와 기술은 선생님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만화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2번 문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위 그림과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자는 문제입니다.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 때문에 친구들과 이야기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선생님의 사례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엄청난 길치입니다. 학창시절에 매일같이 가던 친구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떨 때는 길이 진짜 헷갈려서 20분 동안 혼자 뺑뺑 돈 적도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죠? 가끔씩 회원중학교 가는 길도 헷갈려가지고 진짜 절망에 빠졌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이러한 길치인 동건쌤한테 정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N사 지도, 내비게이션, 대중교통 길찾기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기술들을 활용하여 겨우겨우 지각을 안 하고 회원중학교에 출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그림과 비슷한 경험이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경험을 한번 상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수업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지리 정보의 의미를 알고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2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일상생활 및 공공부문에서 지리 정보 기술이 활용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이 목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지리정보와 지리정보 기술에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주제인 지리정보란 무엇일까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리정보의 의미입니다. 지리정보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일까요? 절대 아니겠죠. 공간에 관련된 모든 지식과 정보를 지리정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회원중학교와 관련된 모든 지식과 정보를 아는 대로 읊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중학교의 후문 쪽에 회원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원고등학교 옆에는 회원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중학교 주변에는 우미로 시작되는 아파트도 있고 알파벳 S와 K를 본다는 의미를 가지는 아파트도 있고 그리고 황금색 클래스라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중학교 정문을 지나 횡단보도를 건너서 오른쪽으로 가면 집 더하기라는 마트도 있습니다. 회원중학교의 주소는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 한내로 21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관련된 모든 지식과 정보를
지리 정보라고 합니다. 이 지리 정보를 다루는 기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지리 정보 기술이란 지리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발달이 좀 적었기 때문에 주로 종이 지도를 이용했다고 해요. 종이 지도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종이 지도는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이 지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완성된 지도입니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지리 정보가 바뀌는 모습을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지도를 보다 보면은 확대가 필요할 때도 있고 축소가 필요할 때도 있는데 이미 완성된 종이 지도로는 확대와 축소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단점을 보완한 지도들이 등장하기 시작됐는데요. 전자지도나 위성사진과 같은 도구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전자지도의 모습이고 이것이 위성사진의 모습입니다. 전자지도의 경우에는 확대와 축소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또한 종이, 스마트폰, 컴퓨터 등 다양한 출력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위성사진 같은 경우에는 위성에서 실제 모습을 찍은 것을 나타내주는 지도입니다. 따라서 지리 정보에 관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자지도와 위성사진의 장점까지 알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날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지리정보 기술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는데요. 선생님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리정보 기술의 발전의 사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원격 탐사입니다. 이 원격 탐사라는 것은 직접 접촉하지 않고도 멀리 떨어진 곳에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의미하는데요. 인공위성이나 항공기에 있는 감지기 또는 드론 같은 것을 이용하여 탐사하는 것이 원격 탐사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원격 탐사는 인간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을 탐사할 때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아직 현재 과학기술로는 달 이외의 다른 행성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데요. 이럴 때 원격 탐사가 매우 유용하고요. 화산이 폭발하는 지형을 탐사하고 싶을 때 그곳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인간이 직접 방문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도 원격 탐사가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의 약자인 GIS라고도 불리는 지리정보 시스템입니다. 지리정보 시스템이란 수집한 지리정보를 컴퓨터에 저장하고 분석하여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지리정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지리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그 수집한 지리정보를 컴퓨터에 입력 또는 저장을 합니다. 이 컴퓨터에 입력 또는 저장된 지리정보를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분석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약간 감이 안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교과서 21페이지 맨 밑에 있는 지리정보 시스템의 과정이라는 그림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리정보를 수집할 때 인공위성이라든가 헬리콥터에 달린 감지기 등을 이용해서 지리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컴퓨터에 입력 또는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교과서의 사례는 공장을 짓기 위해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 공장을 지어야 한다는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땅값이 비싼 곳을 제외, 교통이 불편한 곳을 제외, 학교나 주거지가 위치한 곳을 제외하는 요구에 맞는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공장을 짓기 위한 적절한 장소를 고르는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으면 세 번째 사례인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의 약자 GPS라고도 불리는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이란 인공위성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위치를 좌표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이 선생님과 같은 길을 되게 자주 잃어버리는 길치에게는 구세주와 같은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을 이용하면 길을 잃어버릴 때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즉각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인데요. 비록 좀 멀리 떨어진 인공위성을 활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약간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지만 선생님과 같은 길치에게는 매우 유용한 시스템이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선생님과 함께 지리정보와 지리정보 기술의 두 번째 주제인 지리정보는 어떻게 활용될까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주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교과서만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교과서에 기반하여 몇 가지 사례만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일상생활 속 지리정보기술 활용 사례입니다. 그중 첫 번째 사례는 여러분들이 정말 친숙한 사례일 겁니다. 이 지리정보 기술의 경우 작동할 때 이런 멘트를 날립니다.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오후 8시 25분입니다. 네, 많은 친구들이 감을 잡으셨을 것이라 여기는데요.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내비게이션은 지리 정보를 수집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GIS, 지리정보 시스템과 내 위치를 알려주는 시스템, GPS,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이 결합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결합되냐면 인공위성 신호를 통해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GPS의 요소이고요.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통해 목적지 안내라는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것은 GIS의 요소입니다. 이와 같이 목적지 안내를 해주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많은 운전자들이 정말 손쉽게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가 되셨나요? 이 내비게이션이 선생님을 가끔씩 빡치게, 죄송합니다. 잠시 흥분을 했네요. 아주 화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그러냐면 선생님이 정말 심각한 길치거든요. 근데 저도 아주 가끔씩은 길을 외워서 다닌답니다. 그 길을 외웠다는 성취감에 못 이겨서 신나서 운전을 하는데 내비게이션이 이런 멘트를 날립니다.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해서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정말 이 내비게이션을 던져버리고 싶은 욕구가 충만하지만 참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렇게 가끔씩 짜증을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내비게이션은 정말 일상생활에 유용한 지리정보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요즘 블로그나 어플이 발달해서 다양한 맛집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것도 일상생활 속 지리정보 기술을 활용해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버스 정류장에 있는 버스 도착시간 안내 시스템, 아까 도입활동에서도 설명해 드렸는데 기억하시죠? 이 버스 도착시간 안내 시스템도 일상생활 속 지리정보 기술의 대표적 활용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22페이지 하단의 활동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우리가 제주도를 다녀와서 인터넷 블로그에 작성한 여행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잠시 정지 버튼을 눌러주시고 한우리가 작성한 제주도 여행일기를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읽어주셨나요? 읽어주셨으면 바로 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한우리 가족이 여행하면서 이용한 지리정보 기술이다. 한우리 가족은 세 가지 상황에서 아래 그림에 등장한 지리정보 기술을 각각 한 가지씩 이용하였는데요. 1번 그림에 나온 지리정보 기술은 제주도에서 제공하는 지역 지리정보 서비스이고 2번 그림에서 나온 지리정보 기술은 교통정보 어플이고 3번 그림에서 나온 지리정보 기술은 스마트폰입니다. 이 기술들을 각각 어떤 상황에서 활용하였는지 윗글에서 찾아 밑줄을 치고 설명해 보자는 문제인데요. 선생님이 제주도에서 제공하는 지역 지리정보 서비스를 어떤 상황에서 활용하였는지 윗글에서 찾아 밑줄을 치고 설명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교통정보 어플과 스마트폰을 어떤 상황에서 활용하였는지 윗글에서 찾아서 밑줄을 치고 교과서에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먼저 해보도록 할까요? 선생님이 쳐준 밑줄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리 부모님께서 한우리에게 여행 일정을 짜보라고 하셔서 인터넷을 이용해 숙박 정보와 추천 여행 코스 등을 쉽게 검색할 수 있었다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밑줄을 쳐봤으니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 상황은 여행 일정을 짜기 위해 제주도에서 제공하는 지역 지리 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사례입니다. 한우리는 지역 지리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숙박업소와 추천 여행 코스 등을 검색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한 것과 같이 한우리네 가족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지리 정보 기술을 활용하였는지 밑줄을 치고 교과서에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우리의 여행일기에 빈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빈칸에 들어갈 지리정보 기술을 써보자는 문제인데요. 빈칸 주변에 문장만 읽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답을 적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힌트를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GIS와 GPS를 결합한 일상생활 속 지리정보 기술 활용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지리정보 기술은 작동할 때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오후 8시 25분입니다. 라는 멘트를 남깁니다. 네, 여러분 감 잡으셨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 아마 맞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빈 칸을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과 함께 지금 배울 내용은 공공부문의 지리정보기술 활용 사례입니다.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교과서만 읽어주셔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교과서에 기반하여서 몇 가지 사례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동사무소와 같은 주요 시설물을 건설할 때 지리정보 기술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동사무소의 경우 많은 사람들의 불편한 점을 해소해주는 기관이고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행정 절차를 돕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동사무소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기 쉬운 곳에 건설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기 쉬운 장소를 찾기 위해서는 지리정보 기술을 사용해야겠지요. 그리고 태풍, 폭설,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 예측과 대비를 위해서 대도시의 교통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지리정보 기술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선생님과 함께 교과서 23페이지 우측 상단에 그림을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그림에 등장한 교통정보 서비스 센터는 주로 대도시에 건설되는 센터인데 교통 혼잡 완화, 사고 현장 관찰 등의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그림에 등장한 산사태 정보 시스템은 지형 특성, 식생 밀도 등을 고려하여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으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몇 가지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과서 페이지 23쪽에 개념 속 사례콕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옐로카펫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을 보고 옐로카펫이라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숙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교과서 23페이지 하단 스스로 확인하기와 교과서 24페이지 대단원 마무리 중에서 한눈에 정리하기를 여러분들이 풀고 선생님이 띄워드린 링크에 인증샷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다 해주실 거죠, 여러분? 네, 수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홍경욱 선생님과 대단원 1단원 내가 사는 세계를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다시 만날 때까지 몸 건강하시고 나중에 다시 만나요.